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종목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나스닥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최근 10년물 금리가 1.5%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금리 시기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위주로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이 좀 속해 있는 테마가 원격 진단, 의료기기, 그다음에 증권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 반도체 장비, 전자상거래 업체까지 아주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위 업체인 레즈메드부터 훑고 가겠습니다. 레즈메드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레즈메드는 수면 무호흡증, 폐질환 등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수면 질환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좀 수면에 좀 진심인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좀 잘 주무셨나요? 저도 이제 특기가 좀 잠작이라 가지고 잠을 진짜 잘 자는데 제 상사분은 잠은 무덤에서 자라고 매번 강조를 하시는 바람에 나중에 실컷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의료기기 판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의료기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원격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잘 유지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격 진단을 위한 의료용 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을 보시면은 이게 레즈메드의 에어센스라는 건데요. 이게 이 제품을 켜놓고 이 산소 마스크 같은 거를 껴놓고 자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기와 연동된 소프트웨어가 이제 환자들의 수면 데이터를 이제 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고 의사들한테 소통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이제 수면 시스템이 있는데 레즈메드가 이제 전일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아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린 에어센스가 이제 에어센스 11이라는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JP모건이 목표 주가와 투자 등급을 어제 상향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전작이 2014년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큰 호평을 받았었고 이 때문에 비슷하게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더욱이 계속 각광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원격 진단, 의료기기고 원격 진단 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레즈메드와 같은 의료용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라다인인데요. 4위를 기록했고 2.7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수백 개가 넘지만 그중에서 이제 후공정에 속해 있는 게 바로 테스트 장비인데요. 한국 주식 중에서는 테스나 아니면 테크윙,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라다인의 이제 1분기 실적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조금 들고 왔는데 이제 SoC 시장,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 장비 분야는 5년 동안 12% 성장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인데 5년 동안 테스트 장비가 약 20% 정도 매년 성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테스트 장비 시장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호황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 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캐파 경쟁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도 파운드리를 하겠다 이렇게 조금 이빨을 드러낸 만큼 인텔의 파운드리 확장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팬데믹 이후로 대륙별로 자체적으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겠다, 반도체 자급자족을 하겠다고 나선 만큼이나 반도체 장비의 매출 성장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더욱 가파라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업황의 호조 속에 국내 업체들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P 500 수익률 하위 5종목인데요. 하락 종목들을 보시면은 딱히 테마적으로는 겹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가치주들이 조금은 약세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1위 베이커 휴즈를 보시면은 4.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원유 채굴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1위 불명예는 않았는데 사실 시가 배당률이 2.8%에 육박하기도 하고 이런 배당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최근 보시는 바와 같이 $70 이상을 지금 뚫으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주가 흐름도 좋거든요. 근데
좀 떨어진 상황인데 베이커 휴즈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한 25%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70달러를 상회한 시점부터 약간 주가가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는 것은 조금 시기상 미묘한 것 같은데요. 어제는 좀 개별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커 휴즈의 내부자 거래 정보가 공시가 됐었는데 이때 베이커 휴즈의 부사장 2명을 비롯해서 내부자들이 베이커 휴즈의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좀 크게 자극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와 5위를 기록한 크루즈 업체들 보시겠는데요. 각각 약 4%대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미국 크루즈 업체들은 근데 이제 7월 말부터 여름 운항을 지금 재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저번 주 금요일 정도에 발표를 해줬습니다. 카니발도 그렇고 노르웨이전 크루즈도 그렇고 발표를 본격적인 재개 계획을 밝혔음에도 떨어진 건데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테마에 대한 상대적인 시장의 매력 약화로 보여야 될까요?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이 조금 떠오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뜨거운 화요일이니까 화끈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2030 세대들이 선택하신 5종목입니다. 종목들 5가지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생각들이 많으셨던 한 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항소제약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고요. 로블록스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좀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주식은 2등인 컨텍스트 로직이라는 기업인데요. 작년 12월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기업 개요를 짧게 보시면 유럽과 북미 쪽에서 거의 매출 80% 이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출 성장률이 작년 기준으로 34%, 연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었고 100개국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간 활성화 유저 숫자가 1억 명이 넘는 그래도 조금 떠오르는 신예 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2월 중순 이후에 줄곧 내림세를 겪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2월 중순 이후에 테크주 셋오프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인데 이를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이 AMC의 딜을 잇는 새로운 밈 주식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컨텍스트 로직의 티커가 WISHVC인데 이름부터 참 밈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밈 주식 맞냐고 제가 확인하려고 이제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쇼트 스퀴즈를 노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좀 글을 올리고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월스트리트 배츠 유저들의 말처럼 실제로 이런 컨텍스트 로직의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될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AMC처럼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신중한 유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달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